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오늘은 연기자 겸 웹소설, 웹툰 작가이시자 교수로 활동 중인 김기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 프리랜서 연기자이자 지금은 이제 웹툰 투자의 신이 돌아왔다 예, 스토리 작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웹툰, 웹소설 하면 귀가 번쩍 뜨일 것 같아요. 굉장히 요즘에 핫한 직업인데 처음부터 이 직업을 선택하셨나요? 글 쓰는 쪽에 원래부터 흥미가 있었고 네. 그래서 웹소설 쪽에는 한 10년 전부터 내가 이 시장을 좀 뛰어들 가치가 있겠다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웹소설을 10년이라고 하셨지만 경력도 이력을 좀 보니까 일만 하신 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불러주는 대로 달려가는 게 프리랜서 숙명이죠. 네. 그래서 이 일을 위주로 하되 관련된 일들을 불러주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뭐 극단 단원이나 뭐 뮤지컬 출연, 또 회사 교육, 또 강의 어떤 일 현재는 하고 계시는 일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제 주 업무로서는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지금 개관 교수로 웹소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에서 연기 실제로 이번 주 때도 공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웹소설 쓰고 또 불러주는 대로 특강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해서 됩니다라고 하기도 또 애매한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예,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운이 잘 맞았다. 예,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가 글을 쓴 쪽에 어떤 재능이 좀 있다면 있었는데 이 시기가 스마트폰 시기가 되면서 이제 웹소설 시장이 커지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20세기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한 분야를 깊이 파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분들이 장인분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시대가 다양해지고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야를 깊이 판 분들이 그렇다고 지금 뭐 압도적으로 비율이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반반 정도. 그래서 이분들 다양하게 저처럼 이것저것 그냥 해온 사람들도 네. 좀 기회가 이제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일을 하다가 아마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왔다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 학부 출신 자체가 이공대셨어요. 예. 근데 배우나 예. 뭐 배우는 뭐 좀 다르겠지만 웹소설 뭔가를 쓰는 거 그렇게 맞습니다. 하면 약간 문과 쪽인 성향의 내용이 또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저는 뭐 이제 사람들이 항상 뭐 저희가 성격 테스트를 하든 뭘 하든 항상 0 아니면 1 극단에만 있는 게 아니고 스펙트럼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박쥐형 인간으로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서 뭐 이쪽도 관심이 있지만 저쪽도 관심이 있다. 그렇게 그래서 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참 마음에 선망을 품고 학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1학기 미적분 중간고사 시험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네. 내 길이 아닌데 내 길이 아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반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마치고 나가면서 제 이제 동기들 학우들을 얘기 이번 시험 너무 쉽지 않았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포기하자.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을 오게 된 겁니다. 1학년 1학기 때 벌써 내가 가는 전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길로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그 길 중에 하나가 배우였단 말이죠. 배우는 원래부터 그러면 관심이 있었던 분야? 저 이제 배우를 꼭 하겠다 이런 뭐 10대 초반부터 그런 생각했던 건 아닌데 고등학교 때 연극반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데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수업에서 우연히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크게 받았고 그리고 나는 배우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공대하고 잘 안 맞아 라고 하셨는데 또 입사는 증권사 또 보험 투자 자산 운용 본부 여긴 왜 가셨어요? 제가 좀 돈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돈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식과 경험을 좀 키워보자 그렇게 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시는 대로 이제 증권사 이런 금융 쪽은 네. 경제를 전공한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더 그랬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공대를 졸업한 사람이 입사는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뭔가 커리어 이력은 있어야겠다. 급하게 자격증 하나 공부해서 따서 들어갔는데 네. 이제 주식이 뭔지 채권이 뭔지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현장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선배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그 고객님이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주식 매수가 뭐냐 이런 걸 질문할 정도였으니 선배분들 보기에는 큰일 났다, 어디서 이런 좀 귀찮은 후임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저도 고생을 하면서 이제 많은 민폐를 끼치면서 긴 했지만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 성장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웹소설 또 이 분야로 오셨는데 쭉 이런 흐름, 예를 들면 이공대로 들어가서 배우도 해보고 이런 운용사, 자산 운용사에도 잠깐 있다가 웹소설까지 이게 다 본인의 인생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꼭 그렇진 않죠. 예, 이게 저희가 몇 년 뒤에 내가 아마 이런 걸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던 게 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김수영 시인님의 바람은 다른 곳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온다. 이 시구를 제가 한 10년 전부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꼭 내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멋진 말이네요. 이제 바람은 다른 곳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 그렇다면 이런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 구원 같은 여러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도 하나의 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 잠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증권사를 입사했을 때도 그 선배분들이 특히 제 바로 사수분이 정말 저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그 업계에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특별히 생각나는 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연기 쪽에서 나는 연기를 하고 싶은데 배우가 되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빈말로라도 연기를 잘한다, 너는 재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생각할 때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연기 쪽에 있어서는 저한테 이제 은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남윤정 배우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내가 보니까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열심히 하면 넌 대성할 거다. 참 근거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말씀을 잊지 못하고 어려운 순간에 연기 또 고민이 되는 순간들에 그분 그 말씀을 떠올리고 힘을 얻습니다. 네. 이제 공대 출신으로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써봐야겠다. 라는 부분, 즉 웹소설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히 계기가 딱 이 순간이다 그런 건 아니고 좀 어려서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 중, 고 이제 100일장 나가면 상을 타오고 그래서 한 가지 좀 아까운 게 군대에서도 병영문학상을 tas어요. 조금 근데 제가 그게 말년병장 때라 포상휴가를 받았는데 쓰지 못하고 나온 게 지금도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쓰기 자체는 어려서부터 좋아하신 거예요?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살리려면 지금 트렌드는 그 웹소설에 뛰어드는 게 어떤 그 지난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드는 의문이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도 좋아하고 약간 문학적인 소양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이공대로 진로를 잡은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그건 또 있죠. 네. 예,
그 이제 작은 아버지분들이 과학자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전기공학을 전공하신 어릴 때부터 보고 아 멋있다. 저 길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이미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도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고, 예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전기공학부로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아 나는 이제 과학도가 돼야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20살 때 포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미적분 문제를 풀면서 예, 맞습니다. 아, 나는 다른 길로 가자. 아, 이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뭐 기분 좋았던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글 쓰는 사람이나 연기하는 분들도 많이 보셨으면서 어떤 일을 좀 하면서 좀 그런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저 같은 이제 글을 쓰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관종기일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힘이 되죠. 특히 좀 그 웹소설을 읽는 분들은 이제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사회생활이 바빠질수록 사실 이 웹소설이나 웹툰을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 타겟 분들이, 주 독자분들이 이제 그 나이대인데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제 김기현 작가님이 쓴 소설을 보고 힘을 얻었어요. 힐링이 됩니다. 이런 댓글을 봤을 때 참 힘이 되죠, 저도. 이 길을 가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한테 약간 기분 좋은 힘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면 이제 웹소설이라는 게 몇 개라고 하면 좀 그렇죠. 몇 권이나 쓰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 유료, 무료 다 합쳐서는 한 50권 정도 썼습니다. 근데 보면 50권이라는 게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창작의 시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거든요. 예, 쓴 한 5, 6년 동안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머리카락과 바꿔서 쓰는 감이 있죠. 근데 그 시간을 그러면 예를 들면 좋은 작품을 써야지 아니면 재미난 걸 써야지 새로운 걸 써야지라는 고민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누군가는 포기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제가 일반적인 다른 어떤 뭐 정답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늦게 이 길에 뛰어든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그만큼 사회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또 다양한 경험들을 했으니까 이게 소재가 되고 경험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직장인 생활 글을 소설을 쓴다. 상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직장 생활을 실제 해보고 회식 가면 보통 이렇게 하더라. 프로젝트를 뭐 한 달 동안 하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더라. 실제 경험을 하고 그 디테일을 쓰는 건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좀 뭐 격가지 말씀입니다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분들 중에 조금 더 빨리 쓰기 시작해야 될 때 초조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굳이 어차피 글이라는 게 은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 좀 너무 초조해할 필요 없다. 어차피 사는 게 다 경험이 되고 소재가 되고 재료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뭐 꼭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유료와 무료 웹소설을 50여 권 정도 쓰셨다라고 하는데 보통 한 권 정도 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대부분의 이제 웹소설 작가님들도 그렇고 주 5회 월화수목금 이제 연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웹소설은 이제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하루 5,000자를 빨리빨리 쳐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5,000자. 이제 그 속도를 못 따라가서 A4로 치면 5페이지 되는데 만약 그 속도를 못 따라가서 휴재를 한다. 그럼 독자분들의 원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퀄리티와 속도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적어도 하루에 5,000자씩은 매일매일 맞습니다. 주 5일은 열심히 써야 되고 예, 그러면 한 권이 나오려면 이제 한 권 저희 25회차를 한 권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겠네요. 예. 그러면 한 달 동안 한 뭐 주 5일이라고는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쉰다고 할 수 없겠네요. 사실 쉴 수가 없죠. 왜냐하면 5,000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처음에 10,000자 정도를 써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깎아 나가는 거죠. 이게 5,000자를 두두두 써서 바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어. 예. 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깎여 나가게 되죠. 네. 또 하나 이제 그 교수로 활동하시면서 예. 어떤 분들이 배우고 그 배우는 분들 중에서 이분은 이런 좀 특출나다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배우시는 분들 연령대가 그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서 네. 20대 초반에서부터 이제 많게는 심지어 70대 분도 계세요. 오. 예, 그래서 평균적인 연령대가 이제 제 나이 40대 초중반 분들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생활 이미 직장생활 또는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즉 생업이 이미 있는 분들이고 대부분이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추가 수입 예, 그러니까 부업으로 처음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오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 중에서도 정말 어떤 분들, 예를 들면 10분에 한두 분 정도는 이분은 그냥 지금 바로 연재를 하셔도 되겠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실제로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많죠. 예, 사이버 대학교에 웹툰 웹소설 전공학과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분은 사실은 이미 작가로 활동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업 중간에 중간중간 어떤 이야기를 말씀 나누고 이런 거에서 파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작가시냐, 혹시 어떤 글을 쓰고 계시냐 이 물어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웹소설은 많은 분들이 사실 99.9%의 작가님들이 본인 본명으로 쓰지 않습니다. 필명이 따로 있죠. 필명으로 쓰죠. 그 이유는 그 중에 대부분의 이유는 본인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웹소설을 쓰고 있다. 이 사실 자체를 감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놓고 혹시 웹소설 쓰시냐? 지금 쓰신 작품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숨길까요? 예를 들면 그 19금 웹소설을 쓴다. 말할 수 없다. 예, 예를 들면 딸이나 아들이 있다. 이러면 필명을 여러 개를 쓰시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그것도 웹소설 작가라고 하면 이제 그 처음에 중간에 잠깐 말씀하신 어떤 수입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전업 작가를 하려는 건가? 큰일 났네? 약간 이런 생각을 또 부모님께 예를 들면 20대 분들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좀 우려를 덜기 위해서 본인이 쓰고 있다. 이 과정은 좀 이렇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쓰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웹소설 아니면 웹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현재 그럼 시장이 많이 커진 상태인 건가요? 맞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2013년 기준으로 그때 웹소설을 예로 들면 웹소설 시장 규모는 2, 300억 정도 됐었는데 10년 만에 지금 이제 2023년 기준으로 1조를 넘었다고 하고 웹툰은 진작에 2021년, 2022년에 1조를 넘어서 지금 1조 5천억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규모까지 합치면 더 크고요. 그래서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웹소설 좀 잘 쓰고 싶은데 아마 지금 웹소설 쓰는 걸 또 강의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얘기 하십니까? 제가 강의할 때마다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우길 원하는 분들에게 또 그래도 저도 제 지난 10년 동안 경험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순수문학과는 이런 점이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순수문학은 주로 관찰을 합니다. 독자가. 소설가 구보 씨가 어떻게 살았는가. 창문 넘어간 백세 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웹소설은 그 독자가 곧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면 남자 독자들이 주로 보는 소설은 당연히 남자 주인공입니다. 주 메인 주인공이 남자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여자 독자분들이 주로 보는 소설은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그게 단순히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대리만족, 간접 체험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웹소설이라는 것은 일반 소설하고 다르게 내가 대리로 만족을 할 만한 무엇인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트렌드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예전에 들었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세계로 가는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고 맞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계속 변합니까? 어떻습니까? 트렌드가 거의 뭐 순식간에 변하죠. 예를 들면 초전도체 기사가 얼마 전에 났었습니다. 예. 초전도체 기사가 나고 제가 혹시 해서 한번 그 이제 유료 연재는 이제 좀 트렌드가 좀 아무래도 무료 연재보다는 좀 늦으니까 무료 연재 사이트를 초전도체 기사가 난 이틀 뒤에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미 초전도체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 이틀 전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웹소설, 웹툰, 영화, 드라마 순으로 따진다면 네. 웹소설은 사실 쓰는 데는 노트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 트렌드는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뭐 어떠한 직업이라는 것이 자기의 만족도도 있겠지만 생계를 유지하는데 맞습니다. 예. 큰 소득이 되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웹소설 작가가 어느 정도 소득을 내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서 뭐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수준입니다만 네. 그 탑티어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 이제 제가 다른 작가님들 뭐 소득을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뉴스 기사에 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초에 이미 화상기와는 연재 시작한 지 한 4년 만에 네. 매출 400억을 찍었죠. 아, 그래서 네. 뭐 그 정도면 사실 뭐 본인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네. 예, 그냥 경제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은 수준이죠. 그러나 이제 꼭 그렇다면 뭐 그 어떤 극소수 예를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네. 예, 소수인 건 맞습니다. 당연히 이게 좀 콘텐츠 시장도 연예계와 마찬가지로 승자 독식인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극소수냐 그런 것만은 아니고 1년에도 웹 작품씩은 누적 매출이 100억대 이상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예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문제 궁금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가 그렇게 되지만 예. 대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가 5년 전, 2018년이나 19년 그쯤에는 네. 제가 이게 웹소설을 전업으로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저한테 들어오면 네. 할 수 있다. 괜찮다. 만약 글 쓰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 도전해봐라. 특히 뭐 20대인 경우는 뭐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023년인 지금에는 일단은 경험으로 시작을 해라. 본인 함부로 지금 다니는 어떤 직장이나 생업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지금 처음부터 뛰어들기보다는 먼저 한두 작품은 좀 경험으로 시작을 해봐라. 그리고 판단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웹소설의 매력은 뭡니까? 본인이 직접 쓰시기도 하고 읽어보시기도 하면서 느끼는 매력. 아무래도 대리 만족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읽는 독자도 그렇고 네. 쓰는 작가도 그 느끼면 그 자신이 어떤 그 세상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다만 독자와 차이가 있다면 독자는 순수하게 읽으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고 작가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불러온 고통 속에서 좀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한 세상, 만든 캐릭터에게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예. 현역으로 지금 활동하면서 이 교수라는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는 있으십니까? 이 부분도 정말 시운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 이게 누군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르칠 수 있다. 네. 하물며 그게 공식적인 커리어가 된다. 이건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한 대다수 분들에게 사실 영예이고 중요한 커리어가 되는 건데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시운이 잘 맞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 4년 전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석사 논문을 무엇을 써야 될까 하다가 내가 하고 있는 걸 쓰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3, 4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웹소설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심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웹소설이라는 게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의 인정을 받아야 논문이 통과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지금도 그렇거니와 3, 4년 전에는 더더구나 예를 들면 한두 작품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네. 제가 쓴 논문처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소설 200개를 쭉 주인공을 분석을 했습니다. 200개를 따져보니까 주인공 직업은 이러이런 그 분포를 보이고 나이는 이러이런 분포를 보이고 성별은 이렇게 되고 또 성격, 성향은 뭐 MBTI 테스트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 예,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을 쓸 때 그런 뭐 이후를 크게 의도하고 쓴 건 아니고 재밌겠다 해서 분석해서 어차피 웹소설 많이 읽으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해서 논문을 쓴 건데 그 논문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통계 자료가 많다 보니 다른 논문 쓰시는 분들이 인용하기에 좋은 겁니다. 그 자료를 가져오기에.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논문 사이트에서 제가 논문이 나온 게 2020년 초인데 2021년, 2022년, 심지어 2023년 현재까지도 매년 인용 지수로 웹소설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찍어버린 겁니다. 뭐 세계 1위라는 표현은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웹소설이라는 자체가 한국이 독보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1위가 세계 1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아카데미 쪽에서 누구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웹소설 현장 필드에서는 뭐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이제 뛰어난 작가님들이 많으시죠.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하늘에 가득한 별들만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또 해당되지 않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웹소설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그건 말씀드린 대로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죠. 두 번째로는 다만 가르칠 의향이 있느냐. 예. 근데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돈 받고 여기서 이걸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나 한 편 더 쓰면 소득이 얼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 가르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로 이게 좀 대학교 강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 커리어로 정말 뭐 압도적이다 그러면 사실 학위가 크게 필요 없는데 애매한 대부분의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서 석사 학위가 필요한데 필드에서 활동하는 웹소설 작가님들 중에 99.9%는 이제 굳이 학위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저같이 애매한 사람이 이 허들을 여기도 애매하게 허들을 넘고 다 애매하게 허들을 넘은 사람이 교집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오게 됐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한 2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항상 이 사람들에게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다. 이런 진부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웹소설 분야에서 이제 그 현장에서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탑티어 작가님들 예를 들면 웹소설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냥 검색을 하면 실시간 1, 2위를 다투는 작가님들 네.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약을 달고 삽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진료도 수시로 대학병원도 항상 거의 자기 집처럼 드나드세요. 그러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게 최고라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걸 희생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최고가 되지 말자 건강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본인은 건강을 위해서 그냥 무리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저는 철저히 무리하지 않는 삶을 살고 네. 예, 그냥 길게 살겠다. 가늘고 길게 살겠다. 네. 예, 이런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보면 아무래도 계속 컴퓨터 작업해서 그런가요? 그런 몸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이제 손목이나 주로 허리, 디스크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한 최신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예를 들면
누워서 말로 녹음하고 예,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음성을 다 글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치지 않아도 되니까. 예,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집에서 이제 글을 쓰거나 녹음을 하다 보니까 효과음 같은 경우는 사실 말로 녹음하기가 좀 창피합니다. 그런 거는 좀 이제 손으로 쓰고 이제 그냥 그 지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신체 각 부위를 골고루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쓸 수도 있겠네요. 진짜 글을 쓰는 게 예전처럼 손으로 쓰던 거에서 타자기에서 컴퓨터,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까지.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에 워낙 AI가 맞습니다. 발달했잖아요. AI가 쓰는 소설 역시도 생기고 있고.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 이제 여러분들의 관측이 좀 갈리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I와 경쟁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건 시대에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웹툰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건 마치 그 땅굴을 이미 한 100년 산업혁명 때 땅굴 파는 기계가 나왔을 때 노동자들이 반발해서 기계를 때려 부수던 운동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계는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발명이 되면 사회로 들어오는 건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가 다만 웹소설 입장에서 웹소설 작가 입장에서 하나 다행인 점은 분량이 많다. 그래서 이제 문학 소설처럼 한 권, 두 권이 아니라 이제 뭐 기본 뭐 20권, 30권 쓰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 소설의 흐름 플롯을 AI가 아직 따라오진 못한다. 예, 그리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준비는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